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부친의 생전 발언까지 끌고 와서 한홍구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고 한만년 일조각 사장, 이분이 바로 한홍구 교수의 아버지죠. 한만년 사장이 과거 막내 아들인 한홍구 교수를 걱정하면서 쓴 칼럼, 이것이 화제라면서 1989년 7월 20일자 국민일보에 한만년 사장이 기고한 칼럼을 인용한 것입니다. 당시 한홍구 교수 아버지 한만년 사장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을 만큼 화가 치밀고 놀라기도 하는 것은 아들 중에 막내인 넷째를 생각할 때라면서 한홍구 교수를 언급하더니, 아비가 새삼 발견한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슬프게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미련한 인간 그것이었다. 6.25를 몸으로 겪은 부모가 김일성에게 품은 증오와 경계, 그리고 전쟁통에 죽고 다치고 피난 다닌 공포를 9세대의 상투적인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다니 라면서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남긴 것이기도 한데요. 당시 국면은 임수경량 방북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기성세대와 운동권 자녀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던 그런 때였죠. 그렇다면 이런 고민을 한만년 사장만 품었을까요? 이미 며칠 전부터 조갑제.com 같은 이른바 우파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홍구 교수를 불효자, 못난이로 매도하면서 회자됐던 칼럼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이걸 기사화하다니. 이동걸 동국대 석좌 교수 어제 칼럼처럼 조선일보는 헬조선일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저급하기 이를 데 없는 이른바 1등 신문의 기사는 경향신문에 실린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의 글로 안구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의 글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가끔씩 진보로 분류되는 인사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 한완상, 최장집, 그리고 이름 없는 교사에 불과했던 김형근까지 조선일보가 휘두른 칼에 상처를 입었다. 김형근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번엔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를 노렸다. 마침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정부와 여당이 전쟁을 선포한 직후였다. 기회를 잘 맞췄다. 게다가 한홍구는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주도하는 사람이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었을 게다. 핵심은 한홍구가 박정희를 더 일찍 죽였어야 했다라고 말했다는 강연 동영상을 고등학교 교실에서 틀었다는 것이다. 박정희는 신복에게 죽음을 당했으니 그 사변이 훨씬 앞당겨져야 했다는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은 특집 보도물을 쏟아내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근거로 삼았다. 정부 여당에서는 이들 조선 매체들의 보도를 받아서 격한 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문제의 강연 동영상을 확인하는 기초작업도 없었다. 한홍구가 발표한 입장문에서 밝혔던 것처럼 학교에서 동영상을 본 고등학생은 그렇게 오해했다 치더라도 기자라면 마땅히 동영상을 보고 실제 발언 내용을 확인했어야 했다. 국군에 침투한 남로당 프락치였던 박정희가 숙청됐다면 우리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란 내용을 박정희를 죽였어야 했다. 이렇게 둔갑시킨 것이다. 게다가 강의에서 김일성이 얼마나 훌륭한 독립운동가인가 하는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했는데 김일성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는데 시뻘건 색깔을 더 씌웠다. 조선일보는 한홍구의 가계도까지 털었다. 박정희를 죽여야 한홍구는 금수저 좌파인가, 이런 기사를 통해서 부친이 출판계의 거두였고 외할아버지는 헌법 초안을 만든 유진호, 할아버지는 동아일보 창업 멤버 중에 한 명인 한기학 씨라고 소개했다. 게다가 출판계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한홍구 교수의 급진적이고 튀는 사상 때문에 집안 다른 형제들과도 교류가 거의 없는 편으로 알고 있다라고 적었다. 좋은 집안 출신으로 혜택은 다 받았지만 비뚤어진 인격 파탄자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런 접근도 치졸하지만 더 웃긴 것은 한홍구 교수의 조부 한기학을 대하는 태도다. 한기학은 22살에 동아일보 창간 동인으로 참여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4년 동안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최장수 편집국장이었는데도 22살 때에 동아일보 관련 경력만 적어놓은 것은 교묘한 조작이다. 게다가 한홍구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인터넷판 기사에서는 한기약 부분을 아예 삭제해버렸다. 한홍구가 조선일보 황금기를 이끌었던 한기약의 손자라는 사실을 피하고 싶었던 기다. 조선일보의 빨갱이 사냥은 정평이 나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한홍구는 예전의 상대들과는 많이 다르다. 조선일보 보도 직후 자신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하지도 않은 말로 인격 살인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왜곡 보도에 대한 사과와 정정을 촉구했다. 또한 악의적 왜곡 보도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하겠단다. 아무래도 이번엔 조선일보가 제대로 임자를 만난 것 같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마녀 사냥, 위력이 예전만 같을까요? 조선일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한홍구 교수가 상대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싸움은 더 흥미로워질 것 같습니다.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주거 안정 등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풀어나갈 적임자입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강호인 전 조달청장을 해양수산부 장관의 김영석 현 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교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6개 부처 차관도 교체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교육부 차관이 경질됐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이 내용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경제 살리기와 국정교과서 문제 등 당면 국정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청와대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방미 결과를 직접 설명하는 동시에 민생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노동개혁과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들으신 대로 여야 대표와 대통령만 참석하는 3자 회동을 역제안했습니다. 플랜 B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가냐 이겁니다. 원점 재검토, 전면 재검토 해달라는 게 국산개발 또는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한 장착,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과정에서 리스크가 좀 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과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말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즉 KF-X 사업에 있어서 미국의 4개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국내 기술 개발 등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빈축을 샀습니다. 새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 배본되는데요. 기독교인도 그렇습니다만은 비기독교인에게도 눈높이를 맞춘 그런 책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차과장 중고차 연지연 곰탕 제공입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박근혜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8개월 만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의 조기 교체가
주목됩니다. 역사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던 실무 지휘자가 바로 김재춘 차관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전격 교체했단 말이죠. 당연히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춘 차관 교체, 교육부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도 김재춘 차관이 참석하는 외부 행사 일정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 2월 초에 교육부 차관으로 취임한 다음 불과 8개월 만에 낙마한 배경,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던 중에 주무차관을 교체한 것은 상당히 의외라는 평가인데, 김재춘 차관은 취임 당시만 해도 대통령 비서실 교육비서관을 거친 실세 차관으로 여겨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대내외 활동폭을 넓히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장관직을 떠날 경우 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어 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안팎에서는 이번 교체를 경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흠이 있었길래 경질이 됐을까?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뜨거운 현안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과거 교수로 있을 때 자유발행제를 주장했던 발언이 부각되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학자적 양심을 버렸다는 역공을 받았던 겁니다. 과거에는 거민정제로 가자 이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국정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아왔던 거지요. 자, 이런 사람이 국정화를 적극 수행하기 힘들다. 청와대 쪽에서는 봤던 것 같습니다. 김재춘 차관은 대학 교수 시절인 2009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간한 교과서 검정체제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는 독재국가나 후진국가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제도인 반면에 거민정 교과서는 이른바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도라고 기술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교육부가 상당 기간 미온적 자세를 보인 데 대해서 군기잡기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희생제물로 김재춘 차관을 올린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경향신문이 짚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국정화는 후진국에서나 하는 것이다. 이 논리는 김재춘 차관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두환 정권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이 전두환 정권 때인 1986년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를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교과서 정책에 있어서 자유발행제를 기조로 하고 있다. 권위주의 또는 통제사회에 어울리는 교과서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결정에 의해서 획일화를 유발하는 조처는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기 어렵다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서도 자율과 경쟁에 의해서 질 좋은 교과서가 개발되도록 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얘기죠. 이 보고서는 1985년부터 1987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교육개혁을 추진했던 교육개혁심의회가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편 현재 교육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표적인 슬로건인 창의, 인재, 양성과 관련한 대목도 있었는데요. 보고서는 다양성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우리는 교육과정에서 이런 다양성을 적절히 포용함으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창의로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면서 현행 교과서 정책, 즉 당시로서는 국정체제였죠. 현행 교과서 정책은 여러 대안들이 경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획일적인 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정제가 획일적인 교육을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권 교육부는 미래 세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특정한 내용과 사고방식에만 붙박이도록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2000년대를 내다보는 장기적 전망하에서 국가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교과서는 점차 거민정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정부는 전두환 때보다 더 후퇴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하하,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용태 의원, 서울 양천을의 지역구를 두고 있죠. 어제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여기서 수도권 의원들이라면 새누리당 소속을 말하는 거지요. 역사 교과서 문제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들을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특히 국정화가 새누리당에 매우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면서 중도층 유권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나라에 중요한 일이 많은데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라고 질타한다. 젊은 층에서는 왜 일자리를 못 만들어주느냐라고 지적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판에 대해서 역사전쟁에 매몰돼서 다른 일을 못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들에게 도리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을의 지역구를 둔 정두원 의원도 국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시대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당이 잘못 가고 있다면서 국정화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새누리당 소장개혁파 출신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양성이 삶을 행복하게 하고 서로 융합할 때 인간이 행복해진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는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합리적 우파들이 그런 우수한 교과서를 만들어내서 시장에서 채택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과서 만들어서 많이 선택받는 거, 이게 정당한 경쟁 아닌가요? 예. 이처럼 수도권 새누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일방적인 국정화 추진 반대 의사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국정화 강행에 따른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인데요. 국정화 밀어붙이기가 영남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적일지 몰라도 수도권의 중도층, 젊은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만 맞춰서 당이 앞장서 달려가는 데 대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은 국정화로 방향을 정해놓고 당내 의견 수렴이란 게 있을 수 있겠는가 라면서 왜 이렇게 급하게 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서 좀 얘기하세요. 김용태, 정두원, 남경필 이런 분들처럼 말입니다.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교육. 우리 시대의 지성인들이 힘을 모아 만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개발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서 협력할 때만 이뤄낼 수 있는 국민적 과제입니다. 네,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집필 거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국정화에 찬성하는 교수들의 성명이 처음 나왔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이란 문패 아래 102명이 모였는데 글쎄요, 이름만 떨렁 나옵니다. 이들은 소속도 전공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체를 분석한 결과가 어제 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또 한겨레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 한겨레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도 눈에 띈다.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교수와 곽병선 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 관료 출신으로 한나라당 수석 전문위원, 교원 소청심사위원장을 거쳐서 올해 사립대 부총장으로 취임해서 보훈 인사 논란을 일으킨 광모 교수,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낸 박모 교수 등도 이름을 올렸다.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교수들의 이름도 있었다.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학자들도 이름을 올렸다. 학생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으라는 과제를 내주고 극우 성향 게시판인 일간 베스트에 글을 올려서 일베 교수 논란을 일으킨 최우원 부산대 철학과 교수. 얼마 전에 내후년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최우원 교수 아닙니까? 또 과거 총장 재직 시절에 불법 유학원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에 사퇴한 송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명단에 있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역사 전공 교수들이 많지 않군요. 예. 한 역사 전공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대부분 국정제의 폐해를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화 지지 의견을 모으려다 보니 정부 여당의 우호적인 비전공 교수들을 앞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닌가 싶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어제는 보수 성향 인사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를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같이 국정교과서 지필진으로 거론되는 우파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심지어 서북청년당 같은 극우 성향 단체 회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여간 없는 거 최대한 끌어모은 셈이네요.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10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청청래 의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 전에요. 국정교과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102명의 교수들이 지지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분들이 과연 누구인가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102명 명단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역사학과 교수는 6명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과, 경제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교수까지 합쳐져서 102명이었고 그리고 보니까요. 신학대 교수 계시고요.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행복교육추진단장 하셨던 분, 그리고 한나라당 전 수석 전문위원 하셨던 분, 전 교육부 차관, 그리고 MB정권 청와대 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분들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절대 다수 역사학자들의 반대.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전직 육사교장 기자회견장에 끌려 나오는데. 김충배 예비역 중장입니다. 저는 거의 40년 동안 푸른 제복을 입고 우리 전문 후배들과 지금까지 함께 같이 해왔습니다. 소대장으로 임관하자마자 바로 기회문제에 대해서 지피장으로부터 장교 생활을 시작했고 그 이듬해는 저는 월남전에도 참전하여 13개월 동안 전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육사교장을 마지막으로 예편을 하고 김충배 전 육사교장 등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원들의 요구는 우리 육사 총동창회 회원들은 안보 현장을 지켜온 체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충성 어린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역사관과 역사의식이 국가안보의 초석이라는 체험적 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을 적극 지지한다. 자,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교육은 무엇일까? 총부리를 자기 나라 정부로 향했던 전대미문의 내란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한 정당화? 당시 대한뉴스. 부패 가문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은 민주당 정권을 물리치고 보다 더 힘차고 복듯 새나라를 이룩하기 위해 우리 국군 장병들은 총궐기했습니다.
이날 새벽 수도 서울에 진군한 혁명군은 곧 육군참모총장 최영중장을 의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나라의 입법, 행정, 사법의 전 기관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군사혁명위원회는 방송을 통해서 군부가 벌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게 이 이상도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대척 간두에서 방황하는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혁명과업이 완수되는 대로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군사혁명에서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한편 민주당 정권을 인수할 것을 선언하고 국회를 해산시켰습니다. 한편 이때 육사의 생도들이 쿠데타 지지 시위를 벌이러 거리로 나왔는데 당시 이들을 이끈 사람은 전두환 선배. 이렇게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을 기약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국군 걸기군의 무혈혁명은 최전방에서 공산교래군과 맞서고 있는 제1야전군 장병을 비롯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전 장병들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5월 18일 오전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상교단은 군사혁명을 지지하는 힘찬 구호를 외치며 서울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의 군사혁명은 군대 단독의 의사가 아닌 물론이며 여러분들이 작년 4월 19일에 피 흘려 쟁취한 혁명의 연장이며 무력한 정치인들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었던 혁명 과업을 기필코 완수해보려는 비장한 교리의 소산입니다. 진정 나라를 걱정한다면 어르신들 이 모양이 꼴이 된 이 나라 국방부를 걱정해주세요. 이미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걸 알고도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계약한 어처구니 없는 조국의 국방부 말이에요. 장관님은 이게 지금 계약할 때 이 상황으로 봐서는 기술인이 안 되겠다라고 알았어요, 안 알았어요?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핸들링해 나오면서 지난 4월에 안 된다라고 공식으로 통보가 된 이후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장관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걸 협의를 하면 가능성도 있겠구라는 생각을 가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이 기술은 미치기 어떤 나라에도 제공한 기술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우리가 좀 국민들에게 좀 솔직하고. 네, 그 점은 제가 대단히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네,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말이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이 해줄 것으로 기대됐던 4대 핵심 기술 이전,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초기에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통령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협상을 다시 하더라도 이건 핵심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했던 것이죠. 이 내용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예산 심사 자리에서 확인된 것인데요. 한민구 장관은 기술 이전 문제는 사실 처음부터 제한된다는 것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과 관련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았을 것이라면서 국민에게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 소속의 정두원 국방위원장은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고, 그래서 무안하니까 미국 국방부 장관한테 나중에 필요하면 연락할게, 이렇게 말한 거 아닌가. 내가 듣기에도 답답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도 한민구 장관과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가리키면서 여기 계신 분 중 누군가 가문의 수치로 알아야 할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인사 발표와 관련해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전격 교체됐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 문책론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주철기 수석은 지난해 5월에 청와대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문제점을 직접 점검한 장본인인데요. 당시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의 무기거래 규정 때문에 4개 기술 이전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했는데 주철기 수석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능한 건지 어떤 분의 지침에 순종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여하간 올 4월에 미국 측이 4개 기술 이거 이전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온 후 주철기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이 사실을 보고했는지 이것조차도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비난의 화살은 온통 김관진 실장을 향해 있습니다. 특히 김관진 실장은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13년 9월에 주재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FX의 그러니까 차기 전투기의 단일 후보로 올라온 미국 보잉사 것을 부결시켰습니다. 이후에 국방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방위사업청을 제치고 차세대 전투기 사업 선정 과정을 주도하면서 2014년 3월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F-35로 FX 기종을 바꿨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또 지난해 7월에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다음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로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전반을 챙기기는커녕 뒷짐만 졌다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안보실을 제치고 지난달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과정 조사에 직접 나선 것도 김관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외교안보 라인의 의사결정과 보고 체계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군 관계자가 한마디 있습니다. 주철기 수석이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을 주관한 김관진 실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주목됩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지난 8월 20일에 발생한 남북 한군 포격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단독으로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으로 조사했다. 이게 주목됩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합참은 유엔사 군정위가 남북한군 포격에 대해서 한국군과 공동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독조사를 벌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정전위원회가 북한군뿐 아니라 한국군의 정전협정 위반 가능성도 조사했다는 의미입니다. 합참은 지금까지 쭉 지난 8월 포격이 북한군의 도발로 시작된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8월 초에 발생한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때 공개했던 화면과 병사들의 증언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목함 지뢰 도발 사건 당시 6.25 전쟁 이후 사상 처음으로 DMZ 추진 철책까지 언론에 공개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런 비공개 기조,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남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한 현지 조사와 종합검토까지 모두 마치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군정위가 포격 사건을 둘러싼 여러 의문점을 명확하게 해명해 줄 수 있을지 그 여부가 주목됩니다. 먼저 그 북한군의 76.2mm 포탄 3발이 떨어졌다는 탄착지점, 이것조차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거는 확인시켜주면서 어디로 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북한군의 도발 원점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쐈다면은 쏜 곳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직사포가 이동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도발 원점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도발을 안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능하겠죠. 비고 차과장 최후 진술하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처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처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처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최경환 부총리가 초선 의원으로 있었을 때가 2004년에서 2008년입니다. 17대지요. 그때 운전기사로 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혁씨라고 하겠습니다. 2010년 8월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는데 취업 청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이니까 최경환 부총리 쪽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왜 시비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용역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유일한 사례였다는 겁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공단에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운전기사 출신인 이 기혁씨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기혁씨는 2008년 공단 대구경북연수원 시설관리 용역직원으로 입사해서 2009년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년은 보장하되 노동조건이 정규직보다 떨어지는 이런 직군을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말할 수 있죠. 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다음 2010년 8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용역 노동자로 입사해서 2년 만에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뀐 건데요. 이 기혁씨가 일하고 있는 대구 경북 연수원은 최경환 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있습니다. 이 사람 부당하게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용역직으로 일하던 분들이 정규직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최경환 운전기사만 이런 혜택을 입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국내 우유업계 1위가 바로 서울우유인데요. 서울우유가 또 협동조합 구조지요.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직원의 월급 일부를 자기 회사 멸균 우유와 유제품으로 지급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우유 소비 촉진 차원에서 지난 6월에 직원들이 월급의 일정 금액만큼의 유제품을 주문했고 7월에서 9월 동안의 유제품 대금을 제외한 채 월급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유로 받아간 월급인 거죠. 네. 직원들은 직급에 따라서 사원은 월급의 10%, 팀장은 20%, 부장은 30%, 임원은 40%만큼의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단한데요? 그러니까 임원들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월급을 받아가면은 200만 원은 우유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직원이 한 2천여 명 되는데 대부분이 월급의 일부를 떼서 우유와 치즈, 요거트 등의 유제품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상반기에만 183억 원의 적자를 보는 등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유통마진을 뺀 출고가로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리 후생인 측면도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 직원은 많게는 250만 원어치 유제품을 월급 대신 받아갔다고 합니다. 바로 그 경우지요. 예,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러나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의 일부를 떼서 자기 회사 제품을 구매하게 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3조 1항은 임금은 통화로, 그러니까 화폐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물로 월급을 주시는군요. 서울우유. 예.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오늘 전국은 중국 북동지방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중앙일보 배명복 칼럼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편과 지상파에서 찬사 일색인 박근혜 대통령 방미 성과. 그런데 배명복 기자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백악관에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 기자회견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와 언론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생생한 기회였다. 51분 동안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들의 질문은 미국 국내 정치와 대외 현안에 집중됐다. 손님을 모셔놓고 엉뚱한 질문만 해대는 미국 기자들이 무례하고 야속해 보였을지 몰라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틀린 데가 없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최대한 값지게 활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물어보는 게 이치에 맞다. 미국 언론 보기에는 북한 핵이나 한미동맹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쟁이나 시리아 사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등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재미없는 이슈라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한 셈이다. 나란히 선 한국 정상의 체면을 생각해서 미국 기자들의 질문을 적당히 끊고 한반도 문제로 질문을 유도할 법도 하지만 오바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떤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했다. 익히 보아온 장면이기 때문에 사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언론을 대하는 미국 최고 지도자의 자세가 부러울 뿐이다. 네, 언론을 대하는 미국 최고 지도자의 자세가 부럽다. 이거 누구를 디스하는 것일까요? 예, 칼럼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발언 전문과 동영상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백악관 사이트에 올린 것도 부럽기는 마찬가지다. 그 차이는 지금 당장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안다. 예, 누구를 디스했는지 알겠네요. 칼럼 계속 또 읽겠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청와대는 한국이 중국에 기울어지는 외교를 펼칠 가능성에 대한 미국 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나온 오바마의 발언으로 빛이 발했다. 오바마는 한미 관계에는 어떤 균열도 없다면서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없다라고 말했다. 아쉽게도 오바마는 거기서 굳이 한 걸음 더 나갔다. 오바마는 박 대통령에게 얘기했듯이 라는 말로 방금 그 멘트를 정상회담 때 이미 언급했음을 암시하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딱 한 가지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규칙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한국도 우리처럼 그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기 바란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했다. 요컨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립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중국이 도전할 경우 한국도 분명히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다.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한국을 일본처럼 확실한 미국 편이라고 생각했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좋지만 선을 넘지는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청와대는 미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 같은 뉘앙스를 보였다면서 이것이 방미 최대 성과인 양 꼽고 있다. 사실이라면 큰 뉴스다. 오바마 행정부 대북 정책 노선의 유턴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국내 언론은 이 점을 부각시켜서 크게 보도했지만 미국 언론은 그런데 완전히 무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에서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이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충돌할 때 확실히 미국 편을 들어달라는 주문까지 받았으니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다. 화려한 의전과 외교적 수사를 앞세워서 성공적인 방미 외교라고 자찬하기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청구서 액수가 너무나 크다. 네, 배명복 칼럼이었습니다. 요란한 외교 성과라고 했는데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였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박근혜 대통령이 외교만은 잘한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팔불출들을 보면 왜 한국에서만은 삼류 정치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